최근에 성장주가 오르는 거는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업황이 좋다, 경기가 갑자기 확 막 살아나고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성장주가 더 퍼포먼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드디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성장주가 오르는 거는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업황이 좋다, 뭐 그래서 많이 올랐다라고도 생각하는데 금리라는 마법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투자분들께서는 최근에 성장주가 가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익숙하게 들으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들의 바이오 투자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2차 전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대세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등등의 그런 뉴스들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면에는 그 금리의 변동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과 차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해온 도표를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편 차트를 보시게 되면 미국 주식에서 가치주하고 성장주의 성과 차이하고 미국의 금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왼편 도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2010년도 이후에 성장주하고 가치주의 성과 차이가 70%가 났다 하는 거고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실적 차이가 그 투자 성과 차이가 난 70% 중에 60%는 그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의한 차이였다는 걸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미국 국채 금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가치주 대비해서 더 올라서 왜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초과 성과를 기록하는가 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특징은 성장주하고 가치주가 향후 미래에 발생시키는 캐시플로우가 어느 시점에 어느 크기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주는 지금 발생시키는 캐시플로우가 없죠. 하지만 먼 시점에 지나고 난 다음에 큰 돈을 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성장주고요. 가치주는 지금도 어지간히 벌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입장에서 투자 기간의 회수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성장주가 훨씬 더 긴 거예요. 훨씬 더 먼 시점에 듀레이션이 긴 거죠. 캐시플로우가 존재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동훈 씨가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채권으로 비교를 해보면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장기 채권, 단기 채권 둘 중에 어떤 게 가격이 더 많이 오르죠? 장기요. 장기 채권이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성장주하고 가치주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까요? 성장주인 거죠. 제 설명을 듣고 다시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같은 캐시플로우라도 듀레이션이 긴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 효과가 더 많이 작용을 해서 그 성장주에 대한 미래의 기업 이익 전망치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그래서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70%가 이겼는데 그 70% 중에서 60%가 이런 밸류에이션 변화에서 왔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할인율의 변동으로 하는 게 각 자산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같은 자산 내에서도 스타일별로 성과 차이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가 앞서서도 그 3년 동안의 미국의 국채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계속해서 제로금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가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일단 저는 이게 왜 현재까지 성장주가 많이 아웃퍼폼을 했느냐 하는 설명력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시장의 이런
기대치는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금리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제로금리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도 경기가 갑자기 확 막 살아나고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앞으로 3년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 같으니 네. 듀레이션이 긴 에셋들이 크게 올랐는데 만약에 반대로 금리가 이제 조만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 가서도 이럴 거예요.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은 계속 유망할 거고 앞으로 헬스케어 산업은 계속 유망할 거지만 할인율이 바뀌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주가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자산 가격을 예측함에 있어서 한 가지 요인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장원 팀장님과 함께 주식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요즘은요,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나서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라고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